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크립토 청년 메신저입니다. 오늘은 3월 23일이고요. 오전 0시 10분 영상을 녹화 중에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조금 약 상승을 해서 43,000 정도에 맴돌고 있고요. 과거 이제 뭐 사실 과거가 아니라 뭐 긴 과거는 아니고 한 달 내에 한 달 내에 뭐 46,000, 뭐 45,000, 뭐 45,000, 그리고 뭐 43,000 요 정도 저항을 계속 맞고 이 횡보 구간 이게 보시면은 이 구간이죠. 이 채널 안에서 계속 움직이고 있죠. 그래서 33,000 그리고 45,000 요 정도 사이 사이클 요 정도 사이 그 채널에서 횡보를 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좀 뚫어줄 수 있을지 그 부분을 같이 보시면 될 것 같고 3월 말부터 해서 4월 달까지의 장세는 저는 약간 상승 쪽, 그러니까 이게 뭐 엄청난 상승은 아니더라도 이제 반등 그리고 뭐 회복 장세 요 정도는 나와줄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저의 개인적인 의견이니까요. 그래서 이게 마치 어떤 느낌이냐면 저에게는 어떤 느낌이냐면 이게 어느 정도의 상승일까요? 이렇게 봤을 때 어떤 느낌이냐면 과거에 굉장히 예전에 17년, 18년 그때 사이클에 이렇게 전고점을 찍고 거의 더블탑을 찍고 나서 이제 하방을 시작을 했었죠. 이게 이번 사이클로 치면은 한 11월 4일 정도 되겠죠. 그때 전고점이었으니까 69,000 찍고 내려와서 여기 바닥 지지 구간이 당시에는 한 6,000불, 이번에는 뭐 33,000불, 뭐 28,000불에서 33,000불 요 정도인데 이 구간을 찍고 요 반등하는 과정, 그래서 저번 사이클로 보면은 2월달 장세랑 좀 비슷하게 3월달 말부터 해서 좀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을 개인적으로는 하고 있으면서 뭐 요거랑 지금이랑 뭐 완벽하게 대칭을 해가지고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대략적으로 좀 이런 반등 장세가 나오지 않을까? 그렇다고 뭔가 전에 이제 고점이었던 구간까지 이렇게 뚫고 올라가는 그림은 아니지만 충분히 이제 좀 반등 장세로 그려질 수 있지 않을까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후로 이렇게 뭐 하락한다 이런 것까지는 아직까지 뭐 지금 관점에서 예측을 할 수는 없겠고 일단은 반등 장세가 좀 나오지 않을까 좀 그렇게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각자 믿고 있는 어떤 방향성이라든지 그림들이 있을 테니까 그거대로 또 매매를 하시고 단기적으로 트레이딩을 좀 하시면은 되겠죠.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좋은 뭐 분석이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비트코인이 이제 거래소에 있는 비트코인이 이렇게 나가는, 그러니까 이제 거래소 안에 비트코인이 거의 남지 않는 이런 모양으로. 근데 사실상 이게 뭐 큰 저기는 아니네요. 큰 뭔가 그건 아니지만 또 굉장히 좀 많이 나갔죠. 많이 나갔고 확실히 이제 2월부터 해가 2월 이때가 그때 한 46,000 정도였죠. 46,000 정도 찍는 타이밍이었고 3월에 들어와서 굉장히 많이 좀 비트코인이 외부로 나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좀 상승 느낌 자체가 뭔가 수급이 엄청 막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좀 올린 느낌이라기보다는 약간 공급이 좀 모자라서 좀 올려진 느낌도 있죠. 지금 전체 마켓캡 시총을 보시면요 1932, 그러니까 1932 정도로 보시면은 될 것 같네요. 이렇게 봤을 때 지금 1932 정도 되고 저번 11월 전고점 때 2900, 지금은 1932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네요.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비트코인 도미넌스 관련한 차트입니다. 그래서 도미넌스가 떨어진다는 거는 알트코인들의 수급이 더 몰리고 상승이 더 있을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한 제시이죠. 그래서 보시면은 이렇게 흘러가지 않을까라고 이 분석가 같은 경우는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그러니까 지지를 3번 하고 그 이후로 지지가 깨지면서 쭉 내려가는 그림이죠. 이게 도미넌스 차트로 이렇게 그려진다면 이제 여기에서 지금 이렇게 내려가면서 만약에 이게 뚫린다, 대략적으로 40%겠죠 여기가? 대략적으로 도미넌스 40% 정도 같은데 만약에 도미넌스가 40% 뚫린다 라고 하면은 이제 비트코인이랑 별개로
알트코인들 같은 경우는 지금보다는 조금 더 상승이 나올 수 있겠고, 최근에도 실제로 알트코인들 굉장히 상승률이 좋았죠. 그걸 또 지금 주도하는 게 이더리움 같은 메이저 알트코인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더리움이 지금 상승률이 또 좋습니다. 보시면은 최근에 상승률 관점으로 봤을 때 요게 너무 저기긴 하네. 7일 기준으로 상승률을 보자면요, 이더리움이 비트코인을 좀 압도하는 그런 상승률을 가지고 있고요. 실제로 보시면은 이더리움이 7일 기준으로 17%가 올랐는데, 거의 17%, 18%가 올랐는데, 뭐 이 밑에 알트코인들이 이더리움보다 상승률이 큰 게 많지가 않아요. 분부 뭐 10%, 리플 10%, 테라도 최근에 한 2, 3주 전에 많이 올랐었다가 최근에 조금 진정 장세에 있죠. 그리고 카르다노, 솔라나, 아발란체는 역시 좀 많이 올랐고요. 메이저 알트. 그리고 보시면은 이더리움보다 상승률이 큰 애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더리움 클래식 같은 경우는요, 최근에 많이 오른 이슈가 이제 일각에서는 이제 이더리움 2.0 이라는 개념이 좀 대두가 많이 되면서, 이제 이더리움 2.0이 되면은 POW에서 POS로 전환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기존의 이더리움을 이제 채굴을 하기 위해서 그 장비들이라든지 그런 사업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채굴 사업이 굉장히 좀 이렇게 컸을 텐데, 이제 그 기존의 그 사업장들을 결국에는 어떤 다른 코인에서 받아줘야 하는데, 이제 그게 다음 타자로 이더리움이 이제 POS로 가버리면은 그 POW를 받아줄 만한 코인이 뭐가 있냐 했더니, 뭐 이더리움 클래식 같은 경우가 있을 수 있겠고, 이거 말고도 이제 그 뭐였죠? 갑자기 기억이 안 났네요. 하여튼 그 두 개인가가 더 있었죠. 그 레이븐이랑, 그리고 하나가 또 뭐 있었는데 기억이 안 나네 갑자기. 그래서 그런 이제 이더리움이 POS로의 전환, 이더리움 2.0으로의 전환의 그 과도기에서 분명히 또 이제 방금 말씀드렸던 그런 메커니즘으로 어떤 이득을 볼 수 있는, 혹은 상승을 가져올 수 있는 코인들이 분명히 존재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잘 노리셔서 또 수익으로 활용하셔도 되고, 그래서 다양하게 활용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뭐 시장이 너무 전반적으로 지금은 좋습니다만은 이제 이런 의견도 존재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작년에 우리가 지금 5월, 6월, 7월을 보면서 지금 이 저항선, 지지선을 잘 이겨내고 다시 전고점을 향해 갔다면, 이번에도 그 패턴이랑 유사하게 보이지만 결국에는 이제 뭐 반등하는 척 하다가 4월 이후 5월부터는 좀 하방을 맞을 것이다, 이런 의견이 있는데요. 저도 개인적으로는 요 의견에 좀 가까운 것 같긴 해요. 물론 제가 지금 뭐 포지션 자체가 현금 비중이 좀 높기도 해서 바람일 수도 있겠지만, 좀 냉정하게 그냥 봤을 때 하반기 전망, 그러니까 이제 하반기로 접어드는 그 과정에서의 전망이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뭐 예상 아니고요. 그렇지만 4월 5월달 장세는 좀 좋지 않을까. 되게 저의 의견이랑 유사한 좀 그런 그래프네요. 보시면 될 것 같고, 어제 최근에 말씀드렸던 C2X가 드디어 상장을 했죠. FTX IEO로 초기 이제 데뷔를 해서 상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IEO 이제 한국 사람들이 참여를 못했지만은 굉장히 좀 수익률이 좋았어요. 거의 뭐 20배? 20배인가요? 거의 20배, 30배까지도 30배 정도 올랐네요. 고점으로 30배까지도 먹여주는 굉장히 좀 좋은 장세였고, 와, 이거를 우리나라 사람들이 누리지 못했다는 게 굉장히 마음이 아픕니다. 마음이 아프고, 저도 이거 만약에 했으면 단계적으로 좀 참여를 해봤을 것 같은데 좀 아쉽네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그것은 그거고, 우리는 또 우리의 전략대로 초기 매매, 초기 수익 형태로 접근을 하기로 우리 약속은 아니고 좀 뭔가 우리끼리 단합을 하지 않았나요? 우리 시청자분들이요? 저도 했는데요. 좀 수익을 이제 냈고,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큰 수익은 아니었던 것 같긴 해요. 그래서 그렇지만 이제 좀 괜찮게 수익이 났고요. 평균적으로 뭐 딱 고만고만하게 났고, 이제 요거 말고도 ORB,
오브라는 토큰, 클래시티 토큰 거버스 토큰이죠. 요거에서도 보시면은 초반에 제가 말씀드렸던 형태로 접근하신 분들이면은 무난하게 수익을 얻으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1시간 봉이나 지금 이게 4시간 봉인데 뭐 4시간 봉이나 1시간 봉 정도 그려지고 대략 접근하셨으면은 뭐 한 2불 언저리에서 2불 밑에서 한 1.8, 1.7, 1.8, 1.9 요 정도에서 그러니까 매수를 들어가셨으면은 뭐 이제 반나절 만에 이제 한 30%, 40% 정도 수익 내고 빠지는 형태로 단기 수익 형태로 접근하시면 좋겠다 라고 말씀드렸었는데요. 요것도 마찬가지고 오브도 마찬가지로 좀 이렇게 진행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나름 괜찮은 수익이지 않았나 싶고요. 이게 컴투스 같은 경우는요, 저는 이게 지금 초기 유통이 7,900만 개로 올해 말까지로 이제 7,900만 개로 고정이 된다라고 컴투스 이제 그 FAQ에서 공식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해줬죠. 그래서 어쨌든 2022년까지 물량이 전체 물량 유통 물량이 7,900만 개면은 굉장히 적은 수치이긴 합니다. 그래서 지금 시총으로 따져봤을 때요, 2억 달러도 안 돼요. 그러니까 2천 뭐 한 2,500억 정도 안 되는 그 정도 수준인데요. 요게 다른 얘들이랑 좀 비교를 해봤을 때 어떤 정도로 낮냐면 컴투스 시총이 지금 좀 많이 낮은 것 같긴 해요. 이게 낮은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이게 보시면 일단 비교부터 해보도록 할게요. 비교를 해보자면요, 이제 뭐 비슷한 포지션에 있는 뭐 보라라든지, 보라 같은 경우는 이제 7억 달러죠. 7억 달러 굉장히 시총이 좀 높은 수치이고요. 그리고 근데 이게 지금 저 컴투스 같은 경우는 이게 200도 안 된다는 거죠. 보라가 735인데 지금 컴투스가 200도 안 된다는 거고, 그리고 뭐 위믹스 한번 볼까요? 위믹스 같은 경우는 이제 551 정도가 되고요. 5억 5천 달러, 5억 5천만 달러고요. 그리고 뭐가 있을까? 뭐 네오핀 한번 볼까요? 네오핀은 아마 그 물량이, 유통 물량이 정확하게 공시가 안 되어 있어서 조금 애매하긴 합니다만은 좀 작게 잡아도 지금 거의 뭐 4천만 달러 수준이네요. 이거 좀 많이 낮다. 그래서 컴투스 같은 경우는 이제 뭐 FTX, IO로 데뷔하기도 했고 추후에 플랫폼 코인으로도 좀 이렇게 가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가격이 좀 많이 저점일 수도 있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요. 이거는 어쨌든 올해 한정이고요. 내년 그리고 내후년부터 해가지고 물량이 어쨌든 전체 유통량이 20억 개 정도가 되죠. 20억 개 맞나요? 맞는 것 같죠? 그래서 그 정도 되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 가서 좀 고려를 하더라도 어쨌든 올해 안에 컴투스가 바이낸스나 뭐 업비트, 빗썸 이런 곳에 상장을 무조건 할 거라고 저는 거의 보기 때문에, 얘네들 같은 경우는 이제 자기네들이 하고 싶으면 언제든 할 수 있게 이렇게 상장 관련 이슈를 다룰 수 있는 큰 이제 기업이기 때문에 분명히 이제 그렇게 상장을 했을 때 지금보단 가격이 좀 낮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을 하고요. 물론 이제 비트의 방향성이랑 같이 움직여야 하겠지만은 지금 어쨌든 비트가 조금 좋으니까요. 저 같은 경우도 이제 물론 물량을 다 털기는 했습니다만 여전히 조금 매력적으로 좀 다가오는 코인인 것 같아요. 그렇고, 그래서 만약에 좀 가격이 많이 떨어진다면 조금 매집을 해볼 의향은 있습니다. 물론 제가 판 가격보다는 떨어져야 좀 그럼 구매가 당기겠죠. 그래서 오브 같은 경우는요, 어제 좀 이슈가 있어서 되게 재밌는 이슈였는데요. OKX에서 이제 점프 스타트를 진행을 했기 때문에 사실상 OKX가 이제 거래량도 굉장히 많고 큰 거래소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OKX에 돈을 이렇게 바리바리 들고 대기를 하고 있었는데, OKX랑 FTX가 좀 안 좋은 게 이런 코인들이 상장을 할 때 카운트다운을 안 해줘요. 그러니까 카운트다운을 해주는 창이 있고 그 페어 창을 이렇게 미리 준비할 수 있게 띄워줘야 되는데 그게 안 띄워주고 URL을 안 띄워주고 그냥 상장 시간에 맞춰서 갑자기 페이지를 열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굉장히 안 좋은데 이제 OKX 같은 경우도 어제 그런 식으로 ORB를 상장을 했는데요. 그게 상장을 이제 하는 데에 있어서 조금 딜레이가 있었는지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오브스를 갑자기 ORBS 같은 경우는 오브스잖아요. 오브스 이거 모르는 분들이 있나요? 그래서 오브스를 갖다가 갑자기 막 이렇게 돈을 집어넣은 거야. 그래가지고 이게 지금 장난 아니거든요. 이게 지금 보이지도 않아. 차트가 어떻게 돼 있는 거야. 와, 그래가지고 이게 지금 뭐 거의 이거는 진짜 뭐 산도 아니죠. 이거는 산도 아니고 거의 위성으로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지구를 뚫고 위성으로 갔다 와서 거의 이렇게 왔고요. 이걸 실시간으로 봤는데 이거 실제로 이렇게 그려졌습니다. 굉장히 큰 거래량과 동반이 되면서 그래서 거의 평균 가격에 원래 가격의 30배 정도 갑자기 점핑을 해서 다시 돌아왔고요. 회귀했고요. 여기에 이제 물린 분들이 아마 100% 많이 있을 거고 제가 다른 단톡방에서도 본 것 같아요. 한 몇백, 몇천 이렇게 또 많이 물려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보고 어떤 생각을 했냐면 두 가지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아직 내가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여전히 많이 남아 있구나. 그리고 생각보다 사람들이 공부도 안 하고, 그러니까 이게 사실 뭐 공부가 뭐 우리가 학창 시절에 하는 공부 이런 게 아니라 이런 티커가 왜 다르지? 이 티커가 다른 건 어떤 코인이고 뭐 이렇게라도 공부하거나 뭐 아니면 뭐 상장하는 과정이라든지 뭐 이런 게 뭐 전체적으로 다 이렇게 공부랑 연관이 되는데 그런 것조차 하지 않고 그냥 돈에 눈이 멀어서 그냥 이제 갖다 꼬라박는 그런 분들이 많구나. 조금 안타깝다. 좀 한심하다. 약간 이런 생각도 좀 들었던 것 같아요. 솔직한 마음으로는. 우리 시청자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분들은 없으셨기를 좀 바래 봅니다. 지금 보시면은 거래량 장난 아니죠. 여기 거래량 굉장히 팍 뛰었죠. 그래서 제발 우리 좀 돈 벌려면 열심히 공부하는 모습 좀 같이 가지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요거 한번 볼까요? 최근에 NFT 마켓 클레이튼 쪽 한번 볼까요? 클레이튼 쪽 메타콩즈가 15,000달러고 클레이시티가 또 많이 올랐어요. 클레이시티가 방금 이 거버넌스 토큰과의 어떤 좀 시너지도 있고 그리고 이제 뭐 기대감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아까 20,000달러 2만 클레이까지도 찍었었고요. 메타토이 드래곤즈 같은 경우는 23일 그러니까 오늘이죠. 좀 이따가 저녁에 뭐 메타토이 게임즈라는 또 새로운 프로젝트를 갖다가 런칭을 한다고 하기 때문에 이제 관심 있으신 분들은 민팅 한번 시도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지금 장인지라 제가 막 함부로 그러니까 그 민팅 시장 같은 경우 너무 막 이렇게 저기여가지고 이게 베이비콩즈는 그건가요? 메타콩즈 애기? 메타콩즈 애기 났나보네. 이렇게 있고 그리고 뭐 질라 라바 있고요. 가이아도 가격 방어가 좋네요. 이렇게 있고 최근에 예전에 제가 홍보가 아니라 그 커뮤니티 글에 올려드렸던 알타바가 좀 많이 올랐다고 하더라고요. 한번 볼까요? 얼마죠? 와 0.92더네. 이거 그리고 보실 때 이 가격이 좀 그 업데이트가 느려요. 그래서 액티비티로 최근 가격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0.92더 0.92더고요. 굉장히 많이 올랐네요. 그래서 알타바랑 그때 한창 민팅 우리가 할 때 알타바랑 우리가 케이팝을 했었죠. 케이팝 같은 경우도 좀 올랐었던 것 같은데 이거 많이 떨어졌네요. 저도 이거 둘 다 민팅을 했었는데 자랑 아닌 자랑을 하자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케이팝 같은 경우는 그때 0.4였나요? 0.3인가 4였나? 그때 전고점이 얼마였죠? 대충 그때 털었고 0.3 몇에 턴 것 같아요. 0.3 뭐 33? 34? 알타바 같은 경우는 지금 여전히 홀딩 중에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이게 프로젝트를 보다 보면은 딱 그게 좀 보이는 것 같기는 해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내가 그래도 조금 홀딩 해볼 만한 가치가 있는 프로젝트인가? 혹은 뭔가 얘네들이 그 정도로 내가 홀딩을 해줄 만한 그런 노력을 하고 있는가? 이 친구들도? 그리고 뭔가 이런 친구들의 이 프로젝트의 어떤 그 관계자들이
과연 내 돈만 먹고 튀려고 하는, 혹은 사람들의 그 민팅비 이런 것들을 먹고 튀고 그냥 뭐 어영부영 마지못해 하는 프로젝트로 전락시키려는 그런 속셈인 건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도덕적인 면에서 스캠인 거죠. 대놓고 러그풀은 아니더라도 또 그런 심보인가? 좀 그런 게 보이는데, 저에게는 솔직히 케이팝은 조금 아쉬웠어요. 미달이었기 때문에 제가 팔았고, 알타바 같은 경우는 좀 홀딩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 말고도 최근에 제가 좀 소개해드렸던 프로젝트를 갖다가 제가 내일이나 다시 한번 좀 소개를 해드릴까 하는데, 그 프로젝트가 지금 좀 괜찮아 보여가지고 마침 또 이제 저기 메일이 와가지고 한번 홍보 겸 소개를 해드려 볼까 합니다. 내일 한번 영상 또 찍어 볼 거고요.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최근에 대선 이후에 뭐 아이콘이라든지 막 이런 코인들 많이 올랐었잖아요. 그래서 약간 뭐 윤석열 관련주, 뭐 윤석열 관련 코인 이런 식으로 많이 올랐었는데, 그런 타이틀로 많이 올랐었는데, 이게 지금 보시면은 한국 코인 쭉 나와 있고요. 좀 그래도 그나마 좀 사업을 어느 정도 진행을 하려고 하는 그나마 그런 프로젝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 다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한국 프로젝트 기념으로 한번 좀 볼까요? 클레이튼 같은 경우는 플랫폼 레이어 1 라인링크랑 이제 어떻게 보면 좀 쌍벽이죠. 근데 라인링크 같은 경우는 좀 해외를 좀 공략을 하는 것 같고, 클레이튼은 완전히 거의 카카오톡처럼 그냥 이제 국내를 좀 많이 공략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예 좀 그렇게 가는 것 같고, 클레이튼도 아마 이제 해외 쪽으로 계속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은데, 그게 되게 지금 안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그 그림이 잘 안 나오는 것 같아서 약간 노선 변경을 하는 느낌도 있고요. 보라 같은 경우, 최근에 보라, 마블엑스, 컴투스, 네오핀, 위믹스 1, 2, 3, 4, 5 이거 5개는 여러분 지금 귀에 딱지가 않도록 제가 좀 많이 소개를 해드렸어가지고 다 아시죠? 네오핀 같은 경우는 좀 특이하게 자체 어플에다가 이제 디파이 서비스도 병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5개 중에서 제일 좀 기대가 되는 거는 개인적으로 컴투스 C2X 코인이고, 그 다음으로는 마블엑스 이 코인입니다. 저의 이제 생각은요. 그리고 위믹스는 저는 사고 싶지 않아요. 이거는 제 투자 하여튼 사고 싶지 않아요, 위믹스는. 네. 그리고 보시면은 보라 같은 경우는 카카오 게임즈, 넷마블, 마블엑스, C2X는 컴투스, 네오핀은 네오위즈, 위믹스는 위메이드 이고요. 지금 최근에 또 하나씩 달고 있죠. 보라 이거 같은 경우는 뭐 아키에이지였나? 뭐였죠? 아키월드였나? 마블엑스 같은 경우는 이제 뭐 A3, 스틸 얼라이브, 컴투스 같은 경우는 지금 그 뭐야 100년 전쟁, 서머너즈와 100년 전쟁을 진행 중이고요. 네오핀은 아직 없는 것 같아요. 위믹스 같은 경우도 잘 모르겠고. 그래서 지금 이런 실제 얘네들이 P2E를 한다고 딱 나온 프로젝트들을 이렇게 단적으로 분석하는 것보다는, 여러분들이 좀 시간 남고 하시면은 직접 그 해당되는 게임을 조금씩 해보시거나, 뭔가 화리를 따거나 오지를 따거나 이런 식으로 공부해 보시는 것도 이 생태계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좀 많이 도움이 될 것 같거든요. 저는 좀 추천을 드리고요. 그리고 아마 얘네들이 이제 초기 발행을 하는 과정에서 어쨌든 대기업이다 보니까 뭔가 다른 이제 기타 알트처럼 막 이렇게 우리가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없었어요. 최근에 이제 뭐 컴투스 같은 경우는 이제 IEO로 진행해서 기회가 있었지만 그마저도 한국인들 밴을 당해서 없었죠. 그래서 얘네들이 아마 그런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아마 게임 관련해가지고 게임에서 어떻게 이렇게 하면서 쏨딱쏨딱 하면서 아마 초기에 본인들의 이제 그런 관련 게임들 이런 거를 좀 이렇게 해주고 뭔가 이렇게 보상을 주는 과정에서 수익이 날 확률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 과정에서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저는 조금 추천을 드리는 편이에요. 그래서 초반에 좀 바짝 이렇게 꿀통이라고 하죠. 꿀통이 있을 때 좀 이렇게 해보시는 걸 좀 추천을 드립니다. 진입 장벽이 조금 있겠지만. 그래서 페이코인 같은 경우는 이제 페이먼트로 단알 잘 나가고 있고요. 스포티움도 제가 좀 많이 언급드렸었죠. 스포티움 같은 경우는 이제 한국의 약간 그 갑자기 그게 기억이 안 나네, 이름이. 해외 그 스포츠 팬 토큰 이름 뭐였죠?
해외에서 갑자기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요. 작년에 되게 퍼포먼스 좋았던 뭐였지 이름이? 하여튼 스포티움은 그런 포지션에 있고요. 이게 지금 블루베리라는 그 기존 그 주식 회사 업체도 있습니다. 그리고 뭐 밀크 같은 경우는 뭐 야놀자 유명하죠. 그리고 라이즌 같은 경우는 지닥인데요. 현대 코인인데 이것도 말이 많았었죠 그 당시에. 그리고 뭐 아로하나 또 말이 많죠. 한컴. 근데 뭔가 요 정도 말고는 뭔가 좀 말이 다 많은 코인들도 있고요. 뭔가 찍어낸 느낌도 있어서 요 정도만 하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히 과거 한 뭐 반년 전만 해도 제가 전혀 김치코인에 관심을 안 가졌던 것들을 여러분들이 아실 텐데, 지금은 좀 그런 움직임은 아닌 것 같아요. 충분히 관심을 가져볼 만한 코인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특히 대기업, 그리고 뭐 기존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 그게 뭐 어떤 이런 카카오라든지 네이버, 라인 이런 대형 플랫폼, 혹은 이런 게임 플랫폼도 마찬가지죠. 혹은 이런 결제 플랫폼, 다날 같은, 혹은 뭐 이런 야놀자 같은 기존의 어떤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이런 회사들을 좀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최근에 한 작년 10월부터 해가지고 이제 좀 좋은 소스들을 많이 여러분들은 공유를 하면서 공부를 많이 했는데요. 확실히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뭐 매매도 되게 좋은 기회들이 많았었고, 뭐 최근에 이런 특정 이슈가 걸린 뭐 C2X, 뭐 넷마블, 뭐 네오핀, 뭐 아니면 오브, 아니 뭐 에이프라든지 이런 초기에 상장을 딱 했을 때 뭔가 초기 스윙으로 굉장히 접근하기 좋은 코인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접근하는 방식이라든지 여러분들도 많이 배우셨을 거예요. 최근에 뭐 클레이튼 장을 통해서 NFT 뭔가 이런 관련 이해도 높이고, 그리고 뭐 과거에 그 뭐였냐 그거 네버랜드 같은 뭐 아이디오라든지 뭐 코인리스트 IO, 뭐 FTX IO라든지 뭐 디파이 관련 뭐 앵커 같은 이슈도 있었고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아니면 뭐 최근에 뭐 메타버스 관련해서 뭐 땅 요즘 민팅도 했었고, 그러니까 뭔가 많은 것들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좀 공유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좀 성장을 하지 않았을까? 좀 그런 기대도 있고요. 되게 많은 무기들이 이렇게 있는데 그것들을 하나씩 좀 경험을 시켜볼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좀 반년 정도 가졌던 것 같아서 좋습니다. 뭔가 네 그렇고요. 이게 제가 지금 생각 중인 게, 기존에 이제 디스코드 방이 사실상 NFT 민팅을 위해서 좀 운영을 됐었는데, 이제 그거 말고 텔레그램 방으로 이제 이전을 하려고 계획 중에 있으면서 텔레그램 방 링크를 달아드릴 테니까 거기에는 이제 진짜 돈 되는 정보들 좀, 혹은 이제 진짜 이거 자료 좋다, 공부해볼만 하다라는 정보들만 올릴 거예요. 어차피 제가 귀차니즘이 너무 심해서 막 다른 방들처럼 막 이거저거 막 이렇게 올리진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최근에 이제 방 여러 개, 여러분들도 막 여러 개 쓰실 텐데 정신없이 좀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진짜 조금 알짜 정보들만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참고하시고 들어오실 분들 있으면은 들어와 주시고요. 아마 4월부터 좀 해보지 않을까? 근데 4월에 좀 시장이 좋을라나? 네, 그렇게 알고 계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안녕.